자, 안녕하세요.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웃집 작가님,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는 사진의 색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까지 잘 배우시면요, 사진 그리고 카메라 조작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은 모두 배우시는 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내용 먼저 살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색온도의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색온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색온도에 따라서 이미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화이트 밸런스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가 무엇이고, 또 자동 화이트 밸런스, 수동 화이트 밸런스, 또 사진과 영상에서는 화이트 밸런스의 작동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색온도를 활용하는 노하우라고 해서 작은 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사진의 색감을 조정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진의 무드와 사진의 용도에 맞는 화이트 밸런스 설정은 어떤 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Q&A를 통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면서 이번 시간도 정리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색온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색온도 들어보셨나요? 컬러 템퍼러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색온도는요, 아주 기술적인 설명을 해 드리자면 빛, 그러니까 광원의 색을 수치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원의 색을 수치화해서 표현했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색이 표시되고 있죠? 자, 이 색깔을 보고 우리는 왼쪽 편에 있는 게 노르스름하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색이 좀 푸르스름하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색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피디님, 가장 왼쪽에 있는 색깔이 무슨 색처럼 보이시나요? 노란색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색깔은요? 옅은 노란색. 또 그 옆은요? 좀 더 옅은 노란색. 그렇죠. 그럼 가장 오른쪽에 있는 색깔은 무슨 색으로 보이시죠? 하늘색이요. 그 옆은? 옅은 하늘색. 또 그 옆은? 좀 더 옅은 하늘색. 자, 지금 여러분들 들으신 것처럼요, 광원의 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노르스름하다 혹은 노랗다, 푸르스름하다, 파랗다, 좀 더 파랗다, 좀 덜 파랗다, 이렇게 말의 표현으로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가능하지만 그건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죠. 또한 사람마다 그 노르스름하다, 노랗다라고 느끼는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 빛의 색을, 광원의 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색으로 표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광원의 색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서 색온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설명도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색의 이름을 수치화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치가 색온도인 것이고요. 그래서 색온도는 광원의 색이 얼마나 따뜻한지 혹은 얼마나 차가운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색온도라는 개념이 탄생한 배경에는 광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광원의 색을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될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처럼요, 색온도를 이야기할 때는 켈빈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노란색에 가까워지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파란색에 가까워집니다. 자,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왼쪽 편에, 가장 왼쪽 편에 웜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곳이 1000켈빈도 되어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10,000켈빈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가장 푸르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데일라이트로 표현되고 있는 영역을 보면은 대략 5000켈빈에서 6000켈빈 사이가 데일라이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빛의 색온도에 따른 차이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에 조금 이른 출근 시간,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 밖을 나가 보시면 하늘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조금 푸르스름하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러다가 해가 뜰 때쯤 되면 살짝 노르스름해졌다가 점심을 먹을 때쯤엔
하얗게 변하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노르스름해졌다가 해가 지고 난 직후 하늘을 보면 다시 푸르스름해진 걸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 중에도 색온도는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체감하지 못했던 건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눈이 아주 성능이 좋은 렌즈 혹은 카메라와 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자료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색온도가 낮은 3200켈빈도 쪽을 보면요, 그 위쪽에 레드시 캐스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촛불이나 혹은 아침에 해가 뜰 때의 그 불구스름 혹은 노르스름하게 보이는 현상은 색온도가 낮을 때 붉은 계열의 빛이 좀 끼어 보인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오른쪽에 12000켈빈 쪽을 보시면 블리시 캐스트라고 되어 있죠. 푸른 하늘을 바라봤을 때 조금 더 푸르게 보이는 건 색온도가 높기 때문이고, 그리고 중간을 보시면 스트로보, 약간 카메라의 플래시를 이용했거나 주광, 한낮 시간에 야외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데일라이트, 스트로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5500에서 6500 켈빈도 사이에 색온도를 띈다 라는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틈틈이 보시면은 구름 낀 날은 7000 켈빈, 그리고 형광등 아래에서는 대략 4200 켈빈도 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브랜드마다 고유의 색감을 표현하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요, 정확히 주광은 5500 켈빈이다, 6000 켈빈이다, 카메라마다 혹은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형광등에 대한 표현도 어떤 카메라는 혹은 어떤 제조사는 4000 켈빈도라고 표시를 하고, 지금같이 이 자료는 파나소닉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형광등을 4200 켈빈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색온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굳이 왜 색온도를 공부해야 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건 우리가 빛을, 사물을 보는 방식 때문인데요. 자, 제가 쉬운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제 앞에 종이 한 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색깔로 보이시죠? 피디님, 이 종이가 무슨 색깔로 보이시죠? 흰색이요. 흰색이요? 여러분들도 이거 흰색이라고 보이시죠? 흰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종이가 A4 용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자, 피디님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정확히 우리가 물감에서 고를 수 있는 흰색인가요, 지금? 실제 눈으로 보이는 건 무슨 색이죠? 아이보리색? 조금 노르스름한 색에 가깝죠? 그런데도 우리는 흰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눈으로 보이는 색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 물체가 원래 갖고 있는 색에 따라서 색을 구분해서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촬영장에 설치한 조명이 조금 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르스름한 빛이 흰색 종이에 반사돼서 우리 PD님 눈에는 노르스름한 색깔로 반사됐기 때문에 실제 갖고 있는 색은 노르스름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A4 용지의 색은 흰색에 더 가깝다 판단 때문에 흰색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이는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좀 더 노르스름한 색? 자,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흰색이라고 말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장의 A4 용지의 색깔을 구분하려면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노르스름한 흰색이고, 네. 오른편에 있는 건 좀 더 흰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저희 PD님은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분명히 저희 PD님이 표현하셨던 거랑은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색을 표현하는, 특히 흰색을 표현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색 온도라는 단위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색온도,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내용까지 배우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온도는 켈빈, K라는 단위로 표현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카메라 브랜드마다 혹은 카메라 모델마다 특정 상황에서의 색온도를 구분하는 그 온도도 조금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신 것처럼 왼편에 있는 자료에서는 구름 낀 날씨, 클라우디 날씨를 6000 켈빈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6500 켈빈도로 표시하고 있고요. 데일라이트에 대한 범위도 왼쪽 자료에는 5600 켈빈이라고 지정하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 자료에서는 5500에서 6000 켈빈 정도의 범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왼쪽 자료는 4000 켈빈, 오른쪽 자료는 3800 켈빈도로 표시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요, 뭐냐면 지금 색온도가 어떻게 돼? 몇 도야? 혹은 지금 구름 낀 날씨
날씨니까 색온도가 6000도야 아니면 뭐 6500도야 이렇게 정확히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경향성에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리개 때부터 셔터 스피드, 감도에 이르기까지 늘 경향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색온도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딱 떨어지는 값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향성 이해의 중요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카메라에는 색온도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지점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기호로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집 모양의 사선이 쭉쭉쭉 되어 있는 거는 그림자가 진 상황에서의 색온도를 이야기하고요. 구름 모양이죠. 이거는 그리고 구름 낀 날씨의 색온도. 번개 표시로 되어 있는 건 플래시,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플래시 혹은 외장으로 사용하는 플래시를 이용할 때의 색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햇볕의 모양을 띠고 있는 이 기호는 데일라이트, 일반적인 주광, 낮 시간대의 색온도라고 할 수 있고요. 막대기 형태의 위아래로 빛이 표시되는 걸 표현한 이 기호는 형광등 상황에서의 색온도, 전구 모양이죠.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의 색온도 표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요. 어쩌면 가장 많이 쓰는 AWB 혹은 오토라고 표시하는 자동 색온도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 켈빈도 표시가 낮을수록, 켈빈도가 낮을수록 노르스름하게 표현되고 색온도가 높을수록 푸르스름하게 표현된다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색온도에 따라서 실제로 이미지는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좀 전에 색온도가 낮으면 노르스름하게, 색온도가 높으면 조금 푸르스름하게 표현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먼저 보고 계신 사진은 제가 런던에서 템즈 강변에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해가 질 무렵이었고요. 템즈 강변 따라서 쭉 걷다가 이날 바람이 조금 살랑살랑하게 불었던 것 같은데 해질녘의 그 바람과 이 공기와 강변이죠. 템즈 강변의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노르스름했던 그 노을녘의 풍경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색온도를 이렇게 설정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런던인데요. 아마 빅토리아 시어터 뭐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도심지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 메트로역에서 막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런던의 그 우중충한 날씨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은 차갑고 푸르스름한 색온도를 조금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색온도를 정확히 맞췄다면요, 왼쪽과 오른쪽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처럼 노르스름하게 혹은 푸르스름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흰 종이를 보고도 노르스름하게 보였지만 흰색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르스름하게 혹은 푸르스름하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색온도에 따라서 이미지 전체의 색감이 이렇게 좌우되기 때문에요. 자, 그럼 화이트 밸런스란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말 그대로 흰색의 기준, 쉽죠? 흰색의 기준을 잡는 게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에서 흰색을 정확하게 흰색으로 보이게끔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흰색의 기준을 왜 잡아야 되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색 상환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PD님이 여기 아마 띄워주실 거예요. 색 상환표는 흰색의 기준을 어디에 잡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전체의 색이 매우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광원의 색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광원의 색을 정확하게 흰색으로 정의를 하면 물체가 원래 갖고 있는 본연의 색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용이 되는 게 색온도에 대한 개념일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들은요, 저희가 제품 사진 혹은 광고 사진에서 색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푸르스름하게 촬영이 되면요, 지금처럼 보이실 거고요. 조금 노르스름하게 촬영이 되면 지금처럼 보이실 거예요. 조금 노르스름하게 촬영된 이미지는요, 인물의 피부 표현을 제외하고는 딱히 이질감이 들진 않습니다. 특히 제품 사진에선요, 색온도가 조금 잘못 맞춰진 경우, 화이트 밸런스가 조금 엇나간 경우는 제품 사진에서 사진 한 장만 봐서는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자, 지금 12장의 사진을 한 번에 보고 계시죠? 자, 이렇게 색온도가 맞은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을 함께 보면 어떠신가요?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는 지금 보신 것처럼 물체의 정확한 색을 표현하기 위한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은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뭐 조명에 따라서 정확한 색온도를 모두 다 꿰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A4 용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테스트 해봤잖아요. 이게 A4 용지, 순백색을 띠고 있는 A4 용지입니다. 얘처럼 웜한 색은 안 돼요. 자, 순백색을 띠고 있는 A4 용지는 눈에 실제 보이는 색은 조금 웜하더라도 수치상 정확하게 흰색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흰색을 기준으로 색온도를 맞추면 짠! 지금처럼 제가 원하는 영상의 색감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색온도를 정확히 맞출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업무상 자주 활용하는 그레이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요. 18% 그레이, 우리가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적이 있죠. 뉴트럴한 그레이 색깔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는 흰색의 정의 때처럼 모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트럴한 그레이 색을 기준으로 색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레이 카드는 색온도를 정할 때뿐만 아니라 노출을 정할 때 더 많이 활용이 되긴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컬러 체커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컬러 체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컬러 체커는 색온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정확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한 장비로 활용이 되는데요. 컬러 체커는 사전에 약속된 이 24개의 컬러가 정해진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명을 받아서 지금처럼 조금 노르스름하게 보이더라도 이 각각의 색이 어떤 색깔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컬러를 수정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는 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그 기능을 활용해서 각각의 색을 정확한 색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색을 보정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색온도뿐만 아니라 노출까지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 체커는요,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로 쓸 수 있는 형태도 나와 있어요. 이건 저희가 촬영 때 목에 걸고 쓸 수 있게 나온 형태입니다. 저희의 경우는요, 조금 중요한 촬영 때 컬러 체커를 많이 활용합니다. 뭐 제품 촬영이나 인물 촬영 구분 없이 활용하고 있고요. 물체의 사이즈에 따라서 대상이 조금 크다라고 하면 이런 A4 사이즈의 큰 컬러 체커를 사용하고요. 뭐 인물 클로즈업을 촬영한다 혹은 작은 크기의 제품을 촬영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은 포켓 사이즈의 컬러 체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물로 준비하진 못했지만요, 큐픽 카드라는 것도 많이 활용합니다. 큐픽 카드는요,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고요. 혹시라도 큐픽 카드가 조금 비싸게 느껴지신다면 시중에서 그레이 카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레이 카드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예를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인물 촬영에서 정확한 색온도를 맞춰서 찍은 사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색온도에 맞춰서 버건디 컬러를 띠고 있던 소파는 그렇게 표시되게 했고요. 인물의 피부톤도 실제 피부톤과 비슷하게 최대한 맞춰봤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무드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을 내고 싶다면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조정해서요, 푸르스름한 컬러로 표현되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반대로 인물의 메이크업이나 분위기는 조금 딱딱하지만 따뜻한 느낌을 내고 싶다, 혹은 뭐 느와르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조금 따뜻한 색감을 더하면 물론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해서요, 지금처럼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장의 사진을 함께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색온도에 따른 화이트 밸런스 설정의 차이,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해서 색온도를 조절했을 때 이미지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 한눈에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는요, 카메라에서 대부분 물리 버튼의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손에 쥐셨을 때 엄지나 검지가 닿는 위치에 WB라는 버튼으로 구현되어 있을 건데요. 오른손, 더군다나 엄지나 검지에 그 버튼이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는요, 바디가 얇기 때문에 후면 버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엄지손가락이 닿는 위치에 화이트 밸런스 설정 버튼이 있을 거고요. 미러리스 카메라보다 조금 큰 DSLR 카메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검지 버튼이 닿는 위치를 살펴보시면 화이트 밸런스 버튼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버튼을 누르시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AWB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고요. 그 옆으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데이라이트, 그리고 섀도우, 클라우드, 텅스텐, 그리고 형광등 이런 여러 가지 모드가 보이고 있네요.
자, 앞서 가장 첫 번째 있던 오토 화이트 밸런스 AWB라고 표시되는 이 모드는요, 화이트 밸런스를 카메라가 자동으로 맞춰주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렌즈를 통해서 센서에 닿는 그 광원의 성질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매우 편하겠죠. 그런데 또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화이트 밸런스를 지정해 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밌는 건요, 카메라 브랜드마다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이 색온도를 분석하는 그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캐논은 5600 켈빈으로 분석했다면 니콘은 뭐 5400, 뭐 소니는 5500. 어떤 브랜드가 정확하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브랜드마다 혹은 카메라 모델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엔 커스텀 혹은 매뉴얼로 표시되는 모드가 있는데요. 프리셋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카메라 브랜드가 정해놓은 색온도로 촬영이 가능하게끔 기호로 표시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엔 커스텀 혹은 매뉴얼로 표시되는 모드가 있는데요. 이 모드는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켈빈도, 색온도를 지정해서 설정해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황별로 어떤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사용하면 좋은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저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는 야외에서 스냅 위주로, 약간 가벼운 촬영 위주로 촬영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결과물도 준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촬영이 특정한 공간 혹은 특정한 시간대에 진행된다면, 예를 들어서 특정 건물 내에서 동일한 뭐 형광등 혹은 뭐 동일한 빛 상황의 그 제한된 공간에서 촬영이 진행된다면 오토 화이트 밸런스보다는요, 매뉴얼 모드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색온도를 제가 지정해서 그 색온도로 일관되게 촬영을 하는 거죠. 사실 제 경우는 프리셋 화이트 밸런스 모드는 잘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색온도를 수동으로 지정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초보자 분들께는 제가 프리셋 모드도 많이 활용해 보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공간인데요. 노르스름한 조명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 카페를 상상해 보세요.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웜한 빛깔이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을 하면요, 생각보다 그 무드가 잘 표현되지 않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저 노란색이 다 빠져서 누르스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흰 색깔도 아닌 애매한 색깔로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프리셋 모드를 활용하면 현장의 무드가 조금 더 산 결과물을 얻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험이 조금 더 쌓이면은 커스텀 모드를 활용해서 직접 색온도를 입력해서 원하는 정도의 색감을 얻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영상에서는 화이트 밸런스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할 것 없이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의 그 정의나 원리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촬영의 상황 혹은 촬영의 그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죠. 사진은 한 컷으로 표현되는 예술이죠. 추후에 색온도를 바꾸기도 매우 쉽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JPG뿐만 아니라 로우를 이용한 촬영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색온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방법도 아주 쉬운 편이고요. 그런데 영상은 어떤가요? 1초당 24개의 사진 혹은 30개, 60개까지의 사진이 모여서 1초를 만들고요. 수십 초 혹은 수십 분에 이르기까지 한 클립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하면 촬영 중에 지속적으로 색온도가 바뀔 거예요. 예를 들면 푸르스름하게 시작했다가 노르스름해졌다가 다시 뉴트럴한 색깔로 왔다가 다시 푸르스름해지고, 이런 색온도의 변화가 반복되면 시청자는 영상에서 이거 왜 이래? 좀 이상한데? 자연스럽지 않은데?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가급적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프리셋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하시거나, 더 좋은 건 커스텀, 그러니까 매뉴얼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하셔서 촬영 장면마다 색온도를 직접 지정해서 촬영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색온도를 조절하는 노하우입니다. 정확한 색온도를 맞추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사진을 지금 가져와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아까는 조금 더 푸르스름하고 조금 더 노르스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살짝 물 빠진 색감처럼 보이실 거예요. 사진의 색감, 분위기를 조금 더 내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해서
색감을 조금 더해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색감을 더해줬냐? 그 상황에 당시 눈에 보이는 제가 느낀, 다시 말해서 표현하고 싶은 색감을 조금 더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온도를 조절해서 지금처럼 템즈 강가에서 찍은 사진은 훨씬 더 노르스름한 분위기가 나게끔 색온도를 조절한 거고요. 도심에서 비 오는 날 찍은 사진은 조금 더 푸르스름한 기운을 넣어서 서늘했던 그날의 날씨가 느껴지게 분위기를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온도 활용은요,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저랑 같이 일했던 기상캐스터 분들의 프로필 사진인데요. 업무용 프로필이었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그러니까 실제의 색감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히 맞췄고요. 물론 제가 당시에 사용했던 조명의 색온도에 맞춰서 아마도 대략 5000에서 5600켈빈도 사이에 색온도가 맞춰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인상을 찍고요. 조금은 캐주얼한 용도, 그러니까 개인 SNS 용도에 활용한다거나 뭐 다양한 프로필 용도로 활용하는 사진에서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좋겠죠. 그래서 살짝 노르스름한 색깔을 더해봤습니다. 물론 색온도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톤을 조금 바꿔본 거고요. 어떠신가요? 의상도 동일하고 스타일링도 차이가 없었는데 훨씬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완성됐죠. 이렇게 색온도를 이용하면요, 사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Q&A를 통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PD님. 촬영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꼭 설정해야만 하나요? 네. 화이트 밸런스는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색의 정확도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촬영자가 원하는 색감을 정확히 표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간혹 로우 촬영, 저희가 사실 나중에 리터칭 과정에서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로우로 설정해놓고 촬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색온도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는 편입니다. 대부분 뭐 오토 모드 정도를 활용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에 색온도 조정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촬영 단계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히 지정하고 촬영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진이 노랗게 나오거나 푸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카메라가 현장의 빛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맞췄는데 생각보다 정확한 색온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장의 조명의 분위기를 담아낸 것도 아닌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럴 때는요,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 모드 중에 프리셋 모드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프리셋 모드도 만능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텀 모드, 매뉴얼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촬영할 때 오토 화이트 밸런스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토 화이트 밸런스 저도 많이 활용하고요. 많은 분들께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늘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정답인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촬영 단계에서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활용하더라도 추후에 리터칭 단계에서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들의 예시처럼요, 특정 색온도에 조금 맞춰진 사진의 톤을 원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촬영 단계에서부터 그런 색온도 값, 화이트 밸런스를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연출하고 싶은 사진의 분위기에 맞는 사진으로 촬영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사진을 촬영할 때 그 몰입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웜톤에 아주 따뜻한 느낌을 내고 싶은데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프리뷰로 보는 사진은 그냥 맹맹한 느낌의 뉴트럴한 색온도라면 현장에 대한 몰입감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런 몰입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혹은 프리셋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은 장소에서 찍었는데 촬영자마다 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카메라 브랜드마다, 그리고 사용자의 카메라 모델마다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렌즈의 코팅의 차이도 있겠고요. 브랜드의 그 알고리즘 차이도 있겠죠. 뭐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 똑같은, 뭐 예를 들어 가족 모임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것과 미러리스로 찍은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이더라도 뭐 아이폰으로 찍은 것과 갤럭시로 촬영한 게 색감이 다르고요. 다 같은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우로 촬영하면 화이트 밸런스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네.
매우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비교적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아마추어 사진가 분들 거의 대부분 로우 촬영을 이용하시고요. 전문가 분들 중에는 추후에 로우 파일을 작업하기 조금 어려운 작업 환경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들 로우 설정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실 겁니다. 이는 영상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작업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고 작업 일정에 여유가 조금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는요, 영상에서도 로우 촬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로우 촬영은요, 단점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아마추어 분들께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공부하면 도움은 됩니다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품 사진을 찍을 때 정확한 색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 카드 혹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컬러 체커 이용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제품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요, 그레이 카드나 컬러 체커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컬러 체커는 아마 10만 원대일 거고요. 그레이 카드는 그보다는 저렴한 한 2, 3만 원대 혹은 만 원대에도 아마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구매 링크를 찾아서 밑에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로 이웃집 작가님 기초 사진 강의의 첫 번째 파트는 마무리됩니다. 오늘까지 5주 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5주간의 내용을 재생 목록은 하나 따로 묶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2시간 반이면 됩니다. 주말에 한 반나절 정도 TV 보지 마시고 저희 이웃집 작가님 틀어 놓으시고 사진 공부 한번 진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멤버십 운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진 강의를 들을 때 영상으로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메모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하기 위한 도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강의 노트를 만드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의사결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웃집 작가님은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